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에 텔레그램으로 잠시 말씀드렸던 남의 화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 안내사항으로 설명에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작에 대한 계기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거론되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오 알려드립니다. 설명의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의 분석 및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남해화학 관련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해화학을 내용을 아시려면 간단하게 그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최근에 많이 불거졌던 이슈인데 천연가스 관련해하고 이슈들은 다들 뭐 워낙에 떠들 많이 연령계사에 떠들썩하니까는 잘 아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말이 좀 꼬이네요. 제가 이게 딕션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갖고 이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데 몇십 년간 이게 유지됐기 때문에 쉽사리 이게 좀 딕션이 쉽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감안하셔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이렇게 러시아 때문에 요동치는 건 다 아시죠? 근데 관련해서 몇 가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비료의 원재료인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가 지수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만큼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수록 비료 가격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비료의 원재료는 주요 원재료는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고요. 그러면은 남해화학의 사업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학의 사업보고서고요. 22년 1분기 분기보고서고 원재료를 살펴보면은 주요 원재료의 현황, 주요 제품은 이제 비료이고요. 남해학이 주요 원재료는 보시면은 암모니아, 요소.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서 추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4.3%로 주요 원재료이고 요소 마찬가지로 석탄이나 뭐 그렇게 관련되고 생산되는 연관되는 원재료입니다. 23.7%. 천연가스 석탄. 요즘에 천연가스 특히 계속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고점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면은 비료의 원재료인 남해약의 주요 제품인 비료의 원재료인 암모니아와 요소가 가격이 계속 높은 추세를 유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원재료 암모니아를 보시면은 22년 1분기에 914달러 톤당 20년, 19년 엄청나게 뛴 거를 이렇게 점프업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가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남해화학에 그러면은 제품 가격은 어떻게 변동됐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 중에 가격 변동 추이. 남해화학의 주요 제품은 비료겠죠, 비료. 비료고 그다음에 또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비중을 보면은 복합 비료가 31%, 그다음에 암모니아가 또 의외로 비중이 높습니다. 22%. 매출 및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그렇다면은 암모니아와 비료의 내수 및 수출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비료 같은 경우에는 내수도 있고 내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이거든요. 22년 1분기에 내수가 한 내수가 한 60%, 수출이 40% 정도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거의 한 9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같은 경우에는 내수하고 수출을 두 개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내수 쪽으로 포인트를 둬서 체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22년 1분기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적어놨던 분석글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보유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내고 실적이 엄청나게 개인적으로는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피크아웃 또 우려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상당히 많이 하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매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남해학을 보면은 그 당시 대비하고 꽤나 많이 이렇게 하락해 있어요. 이쯤이 그때 실적 발표쯤이었고요. 5월 달쯤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랐던 게 다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서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이제 8월 중순쯤에 2분기 실적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쯤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 한번 하고 기회 삼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남해학의 22년 1쿼터 실적은 YOY 매출액 96.3%, OP 영업이익 1,400% 증가한 어마어마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21년 연간이 OP가 205억 원이니까는 이때 22년 1분기에 달성한 실적은 21년 연간 영업이익의 2.3배를 한 분기 만에 비트한 실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근데 피크아웃 그 논란 때문에 주가는 급락하게 됩니다. 매출액 OP 역대 분기 최대, OPM 역대 최고, GPM은 YOY, QOQ 증가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분기에. 역대급 서프라이즈한 실적인데 시장의 반응은 피크아웃을 우려하나 봅니다. 한숨. 이때 당시에는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남해학을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아까 비료, 내수, 수출, 그다음에 암모니아, 화학인지 암모니아 포함이거든요. 내수. 이게 암모니아 내수가 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품별 매출액을 분기별로 보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튀는 거는 비료, 내수 매출액이네요. 보니까요. 비료 내수 매출액이 22년 1분기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사실상 그 남해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비료가 주 매출이니까 주요 제품이니까는 각 연도에 2분기가 실질적으로 최성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2분기. 아, 여기는 조금 틀리네.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인가? 2분기, 2분기. 아, 여기도 1분기가 좀 많네 보니까요. 1분기, 2분기. 보통 대체적으로 2분기가 이렇게 최성수입니다. 2분기가. 그다음에 3분기가 비수기고 4분기가 겨울철이니까 비수기겠죠. 근데 이런 과거의 추세성 대비 22년 1분기에는 이전 연도 17년 이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도에 그런 트렌드를 무시하고 엄청난 매출액 성장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파악할 수 있는 거는 22년 1분기에 비료 내수 매출액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색 선은 화학 내수 매출액 또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점프업 했잖아요. 이 화학 내수는 암모니아입니다. 그다음에 주황색은 비료 수출 매출액. 수출 매출액도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좀 약간 미미하지만은 화학, 암모니아 수출 매출액도 증가인데 이거는 크게 고려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와 Q의 관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엑셀 장표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량력 분석은 제가 진행하는 정량력 분석은 항상 엑셀을 이용해서 각 분기 보고서별 모든 수치들을 각 기업별로 성격에 맞게 다 추출해 갖고 조합해서 차트로 만들어 갖고 분석의 근거 자료로 삼습니다. 일단은
매출 총액이라고 이것부터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 비율. 당연히 남해학원 보시면 매출 총리율이 10%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변동 비용 기업이겠죠. 그러면은 원재료인 암모니아하고 요소의 가격에 제품 가격이 크게 연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각 2분기가 매 2분기가 최상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매출 총리율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2분기 가장 높고 17년, 18년에 2분기 가장 높고 19년 마찬가지 2분기가 매출 총리율이 가장 높고 20년도에도 매출 총리율이 2분기 가장 높고 근데 22년은 아직 2분기 발표 안 됐지만은 22년 1분기도 상당히 높은 매출 총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뭐냐면은 비료는 농번기 때 그러니까 2분기하고 3분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겨울 때는 사용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은 4분기는 이렇게 최비수기고요. 아무래도 2분기가 가장 최성수기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특색이고요. OPM 측면으로도 22년 1분기에 역대 최고급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출액 최대, OPM 최대 최고, 영업이익 최고. 21년에 달성한 영업이익을 22년 1분기에 약 한 2.5배 달성했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관건은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남해학원 2분기가 거의 사실상의 최성수기예요. 그렇다면은 매출액 측면으로는 22년 1분기 대비 남해학의 2분기 매출액은 꽤나 높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추론하려면은 이 매출액이 P와 Q의 관점으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일단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품명 매출액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고요. 이거를 제품별 매출액을 막대 차트로 다시 한번 변환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비료 내수 매출액을 빼고 비료 내수 매출액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비중에서 매출액에서 파란색 이것만 빼고 별도로 이렇게 선 차트로 표시하고 나머지 거 비료 수출액, 화학 내수, 화학 매출액, 수출 매출액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세 개를 포함한 매출액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상당히 22년 1분기에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P 관점으로 그 프라이스 제품 가격 관점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내수가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잖아요. P 관점으로 보니까는 21년 4분기부터 높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22년 1분기에 17년 1분기 이후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22년 1분기에 비료 가격, 비료 내수 매출액의 급등은 일단은 P 관점으로 P의 요인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Q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내수의 P. 이 비료 내수의 P고요. Q 판매량. Q 관점으로 보시면은 P와 다르게 과거의 박스권 내에 위치한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22년 1분기 Q거든요. 판매량. 오히려 성수기인 22년 각각의 2분기 대비 여기 1분기 그렇게 높게 성장하지 않고 과거 YOY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남해학의 22년 1분기의 매출액의 급등은 Q가 아닌 P의 사유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P의 사유로. 그러면 다른 또 나머지 항목 제품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수출 가격. 수출 가격 또한 22년 1분기에 역대 최고를 찍게 됩니다.
수출 수량을 체크해 보면은 오히려 QOQ를 감소를 했네요, 보니깐요. 그래서 수출 비료 관련해서도 Q의 증가가 아닌 P의 증가로 인한 사유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건 암모니아겠죠. 암모니아 내수 특히. 이게 인제 화학 내수인데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 내수 가격. 22년 1분기에 역대 분기 최고 가격을 기록합니다. 암모니아 가격. 근데 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수량, Q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과거 박스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2년 1분기에 남해화학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급등은 Q의 관점이 아닌 P의 관점으로 급등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그렇다면 사유는 뭘까요? 당연히 원재료 가격의 급등을 제품 가격에 적정히 반영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잖아요. 아까 그 초반 서두에 암모니아 가격 관련해서 암모니아와 요소 가격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남해화학은 성격상 변동비역 기업이며 그다음에 제품 가 원재료 가격인 암모니아하고 요소 가격이 급등을 해서 제품 가격에 적정히 반영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Q의 관점이 아닌 판매량은 QYY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P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액과 이익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 분석 보고서에는 예 수출 관련해서도 이렇게 체크를 했었는데 통관 수출 데이터 지금 봐서는 관점으로는 수출 관련해서 체크할 의미성은 그렇게 있지 않다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수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매출액하고 이익이 높아진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리스크는 일단은 적어 놨는데 피크헛에 대한 시장의 냉담한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까지 그 천연가스 가격은 고점 대비 하락을 했지만은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프라이스도 보면은 유료 사이트에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지만은 그 중국의 선서스 사이트를 보면은 암모니아 리퀴드 프라이스를 체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빠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리고 체크한 바에 의하면은 남해화학 쪽의 주식 담당분하고 전화로 유선상으로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남해화학의 비료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 제품 가격은 1분기 대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인 암모니아하고 요소 가격은 1분기 대비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GPM 관점으로 1분기 대비 QOQ로 남해화학의 이익률은 좀 감소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2분기가 각 연도별 2분기가 최대 매출액을 찍었대야 했잖아요. 최대 매출액. 과거의 2분기의 추세를 보시면은 일단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Q 관점으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관점으로. 다시 방금 전에 그 22년 1분기에는 P 관점으로 해 갖고 P가 급등해서 높아졌다 했잖아요. 근데 Q는 중요하지 않다. QOQ YOY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점을 부여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22년 2분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Q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매해 2분기는 남해화학의 최성수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료, 내수, 특히 2분기에 21년 2분기에 21년도를 놓고 보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1년 2분기에 Q 최고, 20년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Q 최고, 19년 2분기에도 Q가 최고, 최대라고 해야 되나요? Q니까요. 18년 2분기에도 최대, 17년 2분기에도 최대. 이렇게 Q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2분기에는 최대를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P 관점으로는 21년 2분기, 1분기 대비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Q는 1분기 대비 꽤나 높아지겠죠? 과거 연도별 특색을 보면요. 그렇다면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요? P와 Q의 조합이잖아요. 그럼 매출액 관점으로는 22년 2분기에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익률. 이익률은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을 좀 감소할 우려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급등은 환관비가 또 있습니다. 관련돼 있습니다. 고정비의 성격인 환관비. 환관비가 하락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도 절대적인 측면에서도 매출 총이익률이 비록 하락할지라도 이익 절대 규모 면에서는 22년 1분기 대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은 제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투자자 본인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화두를 남겨드리고요. 남겨놓고 이쯤에서 남해와 관련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해당 영상은 정량적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리면서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작에 대한 계획의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며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전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현재 저는 남해화학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